딱 전형적인 FOMC 전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예.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 타이트해져서 이제 위클리 옵션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어요. 기아를 한 9만 원 딱 단기 꼭대기에서 물렸다라고 하는 분들 이제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주도주를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주도주가 확정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신한투자증권 PWM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입니다. 아, 너무 길어.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제일 힘든 네. 뭐라 그럴까? 네, 직책 소속을 갖고 있나요? 소속이 마음에 안 들어. 네. 자, 오늘 시장 한번 좀 이야기합시다. 오늘 예. 참 애매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고요. 몇 가지 사실 이슈는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이슈라기보다 어느 정도 사실 예상되어진 어떻게 보면 재미없음입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의 몇 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계절적인 특성인데요. 명절 일주일 전, 명절 일주일 전은 항상 좀 재미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좀 약간 딱 일주일 전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계속 앞당겨지는지는 몰라도 한 2주 전부터 좀 그런 효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 계속 좀 아슬아슬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 일주일, 그러니까 설이랑 추석 일주일 전 정도는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사더라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누군가가 계속 사실 공격적으로 좀 사줘야 주식이 올라가고 받쳐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특히나 이번 명절이 좀 길잖아요. 대체 공휴일까지 있다 보니까 굳이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굳이 또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FOMC 발표가 있는데 굳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뭐 얼마나 내가 더 싸게 사겠느냐 하는 생각으로들 하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비단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더군다나 더 큰 자금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공격적으로 살 필요가 없고 사더라도 좀 싸게 받쳐놓고만 있고 체결되면 하겠다. 그런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식의 매수세가 없어지면서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시장에 좀 탄력을 좀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FOMC는 사실 뭐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최근에 조금 예상외로 올라오고 있는 유가, 유가는 사실 달러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달러화가 요즘처럼 강세일 때는 유가는 사실 상대적으로 약세로 표시되는 게 정상인데 여러 가지 감산 이슈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가지 투기적인 수요까지 좀 붙으면서 조금 강세의 모습, 유가가 강세 나오면서 시장에는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나마 지금 계속 2,550포인트 내에서 뺑뺑 돌고 있기는 하거든요, 지수가. 삼성전자가 거의 계속 그 자리에서 7만 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0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개별 종목들은 생각보다 좀 타격이 좀 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받쳐놓고 오늘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도 보면 사실 최근에 이 정도로 뭐 사실 뭐 시장을 방향성을 잡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선물이 조금 세게 매도가 나왔죠. 그렇지. 어제도 8,900억 나왔죠. 오늘도 한 3,600억 맞습니다. 나왔으니까. 근데 뭐 사실 지난주에 워낙에 많이 산 부분들도 있어서 그냥 뭐 그 정도 다시 나오는구나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또 이런 반전의 흐름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 타이트해져서 이제 위클리 옵션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어요. 매주 목요일 날 만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수요일 날의 변동성이 크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경험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화수가 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외국인들의 선물도 매도 나왔고 그러면 근데 현물도 많이 팔지 않았다. 그리고 환율도 별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사실 이 정도의 변동을 갖고 올 만한 요인인가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부적인 수급 요인에 지금의 변동성이 있는 건데 큰 그림으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건데 내일이 만기일이니까 3일 지금 세게 빠졌으니까 내일은 조금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게 요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하나 적은 게 있어서 요거 하나 보면서 제가 적은 건데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하잖아요. 상장 공모 청약을 합니다. 공모 청약을 합니다.
이제 요게 조금 변수인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청약 이후에 그 이후에 사실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 올 상반기에 특별한 거 없었고 올 하반기 계속 대어라고 표현되는 게 사실 두산 로보틱스죠. 그런데 지금 공모금 밴드 상단 기준이 약간 4,200억인데요. 여기에 기관 수요 예측이 300대 1이었습니다. 300대 1 정도였고 120조 정도가 몰려야 그 정도 수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모든 자금들이 다 빠져서 여기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50% 증거금 생각해 보면 6조 정도 되긴 하겠는데 사실 예전에 엄청 센 경쟁률 봤을 때 몇천 대 1도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생각하면 300대 1이 300대 1도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워낙에 사이즈가 크니까 단기로 요즘에 어차피 뭐 개별 자금 주식 사지 않고 예수금으로 갖고 있는 자금들 지금 증시 대기 자금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두 번째 내부 우리나라 개별 수급 이슈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그러니까 오늘까지 팔아야 내일 모레 청약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방법들이 뭐 오늘 매도가 전부 다 그 청약에 들어가거나 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않겠지만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내일 만기일 오늘 그 두산 로보틱스 청약을 위한 일정 부분 주식 매도 여러 가지 내일 위클리 옵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내일은 목요일은 조금 그래도 오늘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일 이제 돈 환불되는 게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이제 그러면 사실 연휴 일주일 전에는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이거나 팔아야 되는 수준인데 다음 주 화요일이면 사실 이제 연휴 직전이기 때문에 팔 사람들이 이미 다 팔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많이 떨어졌던 거 위주로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구간에 사실 들어가 있긴 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도 저도 뭐 가서 해도 매수하자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즘 투자자들 생각이 뭘 굳이 명절 전에 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 네. 왜냐면 사가지고 있다가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불안하게 갖고 있는 것보다 또 있는 동안 또 미국 시장이 그렇죠.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명절 전 일주일은 일단은 또 재미없는 흐름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시장 사실 재미없는 시장이에요. 네. 그리고 엄청 어려운 재미없죠. 시장. 어려웠죠. 물론 자동차주, 그다음에 네. 자동차 부품주, 해운주 네. 뭐 이런 쪽이야 뭐 좀 좋은 흐름이었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주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전미 자동차 노조가 아주 강력한 네. 파업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또 올랐죠. 이게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이는 건가? 외국인들이 오늘 기아, 현대차 네. 꽤 많이 사던데.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 주주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수를 지탱했던 게 삼성전자 보합권으로 잡아놓고 자동차 섹터가 좀 강하면서 뭐 그렇지. 이차전지도 조금 일정 부분 했지만 오늘 현대차 한 거의 외국인이 맞습니다. 24만 주 샀다고. 맞습니다. 예, 오늘 기아는 금액으로는 42만 주.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샀는데 네, 24만 주 샀고 현대차는요. 그다음에 기아는 42만 주 이렇게 샀죠.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것도 좋은 흐름이었고. 좋은 흐름이었고. 근데 사실 이게 수급이 사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현대모비스 가지고 계신 분이 전화가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말씀을 하시면서도 자기가 아차 했나 봐. 주가는 오르는데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파업한다는 것들 때문에. 사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기아차, 현대차도 뭐 파업은 할 수도 있지만 뭐 주식 시장에서는 조금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에 대한 악재 해소, 종합적인 악재 해소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일정 부분 다른 쪽에서 빠진 자금들 오늘은 사실 반도체 섹터들이 좀 약했잖아요. 빠진 섹터 자금들이 돌고 돌아서 뭐 요즘 로봇도 약하고 다 약한 자금들이 돌고 돌아서 이제는 이제 순환매 차원으로 이제 자동차에 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네. 200일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여러 날 나오다가 네.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60일선 터치하는 거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일시적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조정을 좀 충분히 받고 조금 그래도 네. 의미 있는 그렇죠. 상승의 시작으로 네. 봐야 될지 이게 애매한 거라.
이제 그것에 대한 부분이 투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제 시세 초입의 상승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200일선이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그치. 이평선이거든요. 근데 저도 근데 이제 항상 띄워놓고 있는 거고. 요새 저도 예전에는 120일선 주로 보다가 이제는 외국인 매매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 200일선으로 네. 볼 수밖에 없어 지금. 200일선을 보는 게 뭐 121선은 사실 저는 지지 라인보다는 저항 역할 할 때 뭐 여기 닿으면 단기적으로 매도한다라는 정도 보지 121선에서는 지지하겠다라고 사실 이게 그런 스타일의 매매는 사실 버린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의미 있는 지지를 찾으려면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200일선 지지를 확인을 하고 사는 건데 사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아를 지금 내가 투자를 하거나 또는 기아를 한 9만 원 딱 단기 꼭대기에서 물렸다라고 하는 분들 이제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과연 여기서 61선이 닿으면 저항인데 이제 61선은 분기선이잖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여기 오면 단기적으로는 줄이려고 하는 심리가 지금 정황상 굉장히 강하겠죠. 그렇지. 10월달, 11월달 사실 특별하게 모멘텀이 글로벌리하게 없는 상태고 잠깐 뭐 자동차 지금 한 석 달 정도 고생했다가 이제 겨우 요 찔끔 올라온 거긴 한데 여기서 팔 수 있느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9만 원에 샀던 분들이라고 하면 다행히 뭐 200일선 지지 정도 생각을 하고 뭐 한 8만 원 이하에서 사봤자 사실 이제 한 5% 정도 올라왔어요. 사실 의미 있는 반등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위에서 샀다가 또 추가 매수를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추가 본전으로 보기에는 사실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고민하시겠죠. 여기서 빠질 거 알고 있지만 뭐 빠질 수도 있고 빠질 거 알고 있지만 여기서 횡보 생각하고 그냥 버틴다. 또는 왜냐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나쁘지 보는 않죠. 분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올해 뭐 자동차가 주도 섹터도 아니었던 거고 여기서 빠졌던 거는 그냥 지수 올라간 만큼 정도는 반등한 거기 때문에 올해 주도주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거고 또는 다음 주도주가 자동차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자동차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는 않지. 그렇죠.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많이 조절을 받고 많이 네. 내려왔으니까 근데 반등하겠지. 저는 그렇게 거지. 주도주를 탐색하는 방법이 주도주를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주도주가 확정되고 나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저는 센 거.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봤던 모든 주도주들, 뭐 HFM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보면 결국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일봉상에서 정별을 확실히 만들어준 상태에서 접근해도 사실 전혀 늦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접근 이제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주도주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앞으로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기아가 지금은 뭐 사실 좋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흐름이 이렇게 여기서 따다다다 갔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정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신 분들은 정말 주도주를 바닥에서부터 수익을 내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따다다다 가다 이렇게 그냥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밀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우리 예상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비추세라고 보는 거죠. 횡보. 그러니까 아직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저는 여기서도 사실 추가 매수하는 구간들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비싸게 사더라도 여기서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5일선이 최소한 그렇죠. 60일선 뚫는 그 네. 시점. 이렇게 해서 차라리 주가가 더 이렇게 올라오면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 구간에서 더 사는 게 차라리 여기 있는 사실 지금 8만 원에 봤던 주식을 9만 원에 가서 사자라고 하면 야 그러면 8만 원에서 사지 왜 지금 와서 샀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던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도주가 탄생하는 과정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주도주를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주가가 보여주는 게 정답이거든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조금은 저는 이제 주추세가 살아있어야 여전히 근데 아직은 주간 추세가 이제 조금 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밑에 있거든요. 밑에 있어서 아예 차라리 지금 보면 한 84,000원, 4,000원 올라가면
그때 사도 전혀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자동차 주식들은 뭐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냥 버티기 정도. 추가 매수를 할 돈으로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말까지는 조금 천천히 해도 전혀 늦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요? FOMC 회의를 앞두고 네.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지금 모든 글로벌 투자자가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좀 반등하는 주식들을 보면은 200일선에서 흘러가다가 네. 이렇게 좀 올라오는 네. 주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섹터로 보면은 자동차주가 이제 좀 그런 경우가 가능성은 많고. 있는데 아직은 뭐 추세를 돌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냥 있는. 기술적 반등 네,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해를 하자. 네. 자, 일단 내일이죠. 이제 그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 네. 다들 이제 점도표를 보자. 네. 거기서 좀 매파적 성향이 몇 명으로 뚫었는지 그렇죠. 네. 이걸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글쎄요, 이게 의미 있을까? 저는 시장을 지금 움직일 의미 없는 것 만한? 같아요. 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또 변수로 등장한 게 유가잖아요. 어차피 뭐 동결될 거고 점도표 보긴 할 건데 계속 경고음은 줄 겁니다. 경고음은 줄 건데 지금은 사실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별다른 충격. 오늘 뭐 그랬으면 벌써 나스닥이 요동을 쳤겠죠. 나스닥 선물이. 근데 뭐 딱 전형적인 FOMC 전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예. 다만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뭐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뭐 11월도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코멘트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또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런 뉴스의 결이 있었는데 뭐 11월 금리 인상할 거 없다 그런 게 나오는데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근원 CPI거든요. 코어 CPI.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유가가 빠져요. 생필품이랑 주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계속 파월 의장이 근원 CPI를 더 유의 깊게 본다라는 그런 측면이 강화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름 주식들이 뭐 엄청 올랐느냐? 이미 오른 상태이기는 한데 더 추가적으로 치고 가는 모습들은 또 아니거든요. 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최근에 S-오일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막 유가 상승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는 별 그닥은 뭐 지금 주가가 그냥 요 자리에서 그냥 맴돌고 있습니다. 뭐 유가가 엄청 올라갔다라는 기사에 비해서 사실 그냥 바닥에서 올라온 정도 수준밖에 안 된 거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유상증자 이제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SK 이노베이션이 저는 참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데 지금 유가는 사실 시장을 엄청 막 지배하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동되어 있는 기준금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사실 멀다라고 하지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두려운 거는 금리 인하가 예를 들어서 워딩이 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이거를 진짜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까 봐. 그렇지, 악재지. 네.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오히려 사실 우리가 금리 인상 초기 때만 제로금리에서 올릴 때만 해도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하는구나. 중립금리 2.75까지는 버틸 수 있다 했는데 그거를 지금 거의 2배 올린 거잖아요. 그 중립금리보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박살난 거죠. 놀라서. 근데 이제 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정말 연준에서 얼마큼 예쁘게 줄지가 사실 걱정입니다. 예를 좀 예상치도 않게 너무 빠르게 줘버리면 또 급격하게 줘버리면 시장에서 놀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크래시가 나타날 수 있는. 제가 2018년 10월을 너무 힘들게 버텨가지고 그게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준 위원들도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네. 머리가 지금 너무 아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사람들의 그 기대 심리, 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죽이고 싶으면서도 네. 경기에 우리 잘 돼가고 있어라는 그렇죠. 이 메시지를 어떻게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한 거야. 서로 어렵겠죠. 다른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그렇죠.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다만 확실한 건 연준은 사실 주식 시장을 그렇게 엄청 염두에 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치. 연준 목적 자체가 물가 안정과 고용이기 때문에 그냥 주식은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보는 거긴 하지 아마 그분들은 그쪽 실물 지표에 더 영향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미국채 지금 단기물로 네. 계속 지금 발행이 예정돼 있고 그렇죠. 지금 돼가고 있는 과정이기 네.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에는 문제 없어 이상 네. 없어가 나오겠지. 그래야 미국 국채가 팔릴 그렇죠. 테니까. 그리고 심지어 골드렉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뉴스로. 지금 골디락스가 올까? 다들 이런 뉴스가 한 1년 전만 1년 전에 당연히 안 먹혔을 거고 사실 2021년에 나왔던 기사들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상이 되는데 그런 이 메시지와 함께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네.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또 그 강력한 반대의 네. 메시지를 어떤 같이 식으로 주죠. 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뭔가를 그러니까 경기 과열도 주가나 경기 과열도 막아야 되고 인플레도 막아야 되고 그 연착륙을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게 그냥 뭐 저희들 눈에 보이니까 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주식을 하기 편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출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파티는 즐기는데 왜냐하면 언제든 좋아질 수 있거든요. 좋아질 수 있는데 파티장 입구에서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듣기는 좋은 말인데 파티에 참여하면 네. 음악이 소리가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사이렌 소리 못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그냥 이제 남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는 걸 보면서 딱 깨닫거든. 근데 그때는 이미 조금 늦었을 그렇죠. 때. 근데 조금 늦었을 때 그때라도 나와야 돼. 네, 그러니까 리스크는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위기가 올 것 같아 가지고 주식을 파는 거는 예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닥쳤을 때 시나리오들을 세워놓고 이제 진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내가 자산의 손실을 좀 더 보더라도 그때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리스크는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치. 때문에 리스크 그냥 주식 투자로 성공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은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번에 그 남석권 회장님 보니까 네. 매도할 때 네. 이렇게 뭐 받쳐서 팔고 안 한다더라고. 그냥 시장가로 시장가로 딱 지르죠. 던져본다고. 네, 그냥 문지르죠. 문지른다는 표현하죠. 그냥 질러버리죠. 네. 알겠습니다.